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면 그냥 같이 미쳐야 된다. 5일 이동평균선인 생명선을 무너뜨리면 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장에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암만 뭐 세력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반드시 시장에서 팔기 때문에 여기 흔적을 남겨요. 이슈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순환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동평균선이 네,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당주님 오셨는데 이제 파월의 상원 하원 연설, 증언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시장이 막 흔들리는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어요. 일단 매번 하는 얘기가 같은데 매번 할 때마다 그거 이제 이런 거죠. 왜 우리 시장이 파월이 뭐라 그러면 이래야 되느냐.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숙명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 금리가 상당히 크니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이제 이해를 하실 건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왜 이게 이달 얘기했다가 다음 달 얘기했다 이게 왜 달라지느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얘기한 거는 조금 그 느낌이 무게가 달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파월 의장이 어디 가서 뭐 스피치, 그러니까 연설을 해서 뭐 자기 의견을 얘기하거나 이런 간접적인 뉘앙스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거하고 이거는 연방법에 의한 의회의 증언이에요. 아, 의미가 좀 다르군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증언에서는 헛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러겠네.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연준이 어떤 정책을 가져갈 건지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증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 립서비스 섞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가 말갛게 연준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거예요. 의회에서 증언할 때. 내가 통화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연준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증언할 때가 우리가 이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여기서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이 파월 의장이 요새 되게 변덕스럽게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달에 얘기할 때는 좀 뭐 엄하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뭐 디스인플레이셔널리 프로세스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환호했잖아요. 거봐 이제 파월도 이제 인플레 끝났대잖아. 막 이렇게 시장은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는 데니까 그렇게 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연준의 그 지방 연준 은행의 총재들이 일제히 나서 가지고 아니다. 그래서 아니야 우리 바뀐 거 없어. 금리 계속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장은 그걸 듣질 않아요. 그 사람들을 거의 이제 양치기 소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시장이 후끈 달아있기 때문에 에이 저래봤자 뭐 소용없어. 파월이 그랬잖아. 디스인플레이션. 야 끝난 거야. 이렇게 이제 시장은 자꾸 시장이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장은 연준한테 이제 고만해. 그럼 니네 뭐 언제까지 인플레이션보다 기준금리는 더 올릴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윽박지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고만하고 무슨 뭐 착륙은 무슨 착륙 노랜딩 그냥 이렇게 가자니까 그래도 된다니까 이제 계속 이걸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요구가 배경이 뭐냐면 시장은 주가가 올라야 되니까 그 요구를 한 거지. 근데 연준은 주가 올리는 데가 아니잖아요. 연준은 인플레이션 잡는 그렇죠. 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 거기에 대한 답을 거의 같이 내고 있어요. 똑같이 내고 있는데 그 조그만 표현 방법에서 그 틈새를 찾아가지고 시장이 환호했다, 좌절했다. 이거는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조금 그 파월 의장이 지난달에 디스인플레이셔널리 프로세스라고까지 표현을 했다가 그 다음에 나온 수치가 간격하니까 좀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증언하는 데는 되게 딱딱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계속한다. 연준은 우리가 계속하고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그걸 이제 점점 기정사실화 하니까 시장이 이제 힘을 못 쓰는 거고 뭐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우리 만기일이니까 우리는 그런 변동성도 있지만
뭐 어제 이제 미국 시장 좀 빠졌다가 오늘은 이제 끝에 좀 반등을 하면서 끝났는데 이건 그냥 자율 반등이에요. 네. 시장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인데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그거를 굉장히 공포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주말에 이제 고용 보고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 넘어가면서 우리 서머타임 풀리고 이제 5시에 새벽 5시에 우리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1시간. 그러면 거기서 또 CPI 발표되죠. 그러고 나서 그거를 보고 연준이 22일 날부터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이번에 이제 50bp를 갈 건지 25bp를 갈 건지 할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50bp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참 귀찮다. 연준 얘기할 때마다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반대로 한번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올해는 그런 해야. 왜냐하면 올해는 연준이 이거 유동성을 줄이겠다고 발벗고 나섰잖아요. 선언하고 인플레이션 잡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목표치가 될지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2%대에 들어와야 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현상은 지속될 거다. 올해 내내. 그래서 올해는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무슨 이미 저점을 확인됐어요.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시장이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150이 저점인데 다시 내려가서 2200 찍고선 올라갔다고 내가 저점 지난번에 확인된 거 맞췄잖아.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주식 투자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 투자가가 언제 팔고 언제 사야 되냐. 그거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올해는 제가 그래서 박스권 시장이다 이랬잖아요. 네. 박스권이 위아래로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하루 이러면 그랬다. 그러니까 박스권이고 유동성이 제한적이잖아요. 자꾸 줄이니까.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게 뭐예요? 굉장히 빠른 이슈 순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빠른 이슈 순환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 투자가를 정신없게 만들거든요. 왜 정신이 없냐? 매매 타이밍을 못 잡으니까. 팔면은 더 올라갈 것 같고 사면은 사자마자 떨어질 것 같고 이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포잖아요. 그거를 정리를 하지 않는 한 올해는 고생한다. 근데 생각을 반대로 올해는 그런 장이니까 내가 그런 기준을 딱 정해서 올 시장을 보겠다 하면 의외로 시장을 편하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일단 주말에 있게 되는 고용 보고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 부분은 지금 높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안 좋게 나오는, 그러니까 좋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건 이제 결국 증시에는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결국 그 이후에 주가의 방향성이 정해질지 다음 주에 아니면 FOMC 3월 그 끝나고 금리가 확정이 되고 나서 될지. 방향은 단기 방향은 FOMC 이번에 금리가 뭐 25든 50bp든 끝장을 내면 단기 방향은 정해져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돌아오잖아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연설하기 전에 내는 답변서가 공개된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좀 자세히 디테일한 걸 읽어보면 제가 받은 느낌엔 파월은 고용이 나빠져도 금리 올릴 것 같아요. 이미 연준은 알고 있어요. 지금 고용이 서비스 부분의 고용이 약간 정상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블루 칼라들의 서비스 업종의 고용이 막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임금이 줄면 인플레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연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뭐 그게 우리가 good is bad 막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연준이 생각하는 목표치까지 갈 때까지는 그냥 연준이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그 애초에 왜 이거 긴축 시작할 때 연준하고 맞서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도 사실은 시장이 계속 맞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맞서는 게 이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격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연준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시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끝났어. 이제는 뭐 금리 인하만 걱정해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를 좀 넓혀서 이런 현상도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정에서
우리가 전략을 짜는 게 그래서 올해 시장은 예측이 의미가 없어요. 대응을 잘해야지 괜찮게 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올해는. 하여튼 그 1월 초서부터 당주님이 이제 계속 그런 대응을 잘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대응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하락 쪽의 대응이 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락의 어떤 상황들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요즘에 장을 보면은 이제 이건 상승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질 걸 각오했는데 이런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새로운 게 시장에 딱 나왔을 때 시장에서 너무 이거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우리 이제 기억나잖아요. 메타버스 처음 나왔을 그렇죠. 때 뭐 웃기는 소리로 어디 가는 버스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잖아요. 그래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면 그냥 같이 미쳐야 된다. 그랬다가 내가 먼저 정신 차리면 된다. 그래서 먼저 내려야 된다.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럼 언제 내리란 말이냐. 오늘 이제 그 말씀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제일 그것도 AI 챗봇 이러면 AI 챗봇 관련사들 이익 난데 하나도 없어요. 없죠. 근데 주가는 올라가요. 그렇죠. 뭐 거의 2배 이상, 네. 뭐 3배 이렇게 가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럼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면 저 PBR밖에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유동성이 옛날 2020년처럼 막강하게 들어올 돈도 없어요. 그저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사줘야지 명맥을 유지할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정책적 이슈부터 시작해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 로봇이라든지 AI 챗봇이라든지 또 2차 전지 막 이렇게 해갖고 그것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리바이벌 하잖아요. 오늘 이제 원전까지 이제 다시 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게 계속 도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한두 개는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이슈들이. 그럼 이걸 언제 팔아야 되냐가 문제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그럼 팔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더 많이 오르는 것 같다. 뭐 이러면 이거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대응을 잘하는 게 가장 주식 잘한다. 그러니까 올해 시장은 그런 2020년하고 완전히 다른 시장이에요. 하여튼 요즘 보면 개인들이 많이 스마트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파월의 발언이 있고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기 시작할 밀릴 때 또 1조 가까이 또 매수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오르면은 이제 또 매도하고 네. 지금 이 전략이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녹화 기준 어저께죠. 수요일 날 코스피에서 개인이 9,400억을 샀어요. 그렇죠. 근데 코스피가 1.28%가 빠졌어요. 근데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2,400억밖에 안 샀는데 0.22%밖에 안 빠졌어요.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코스피는 개인들이 낮게 깔아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날 튀어오르면 정리하려고 단기적으로 하려고 아니면 이 정도 빠졌으면 이거 좀 더 사야지 하는 그런 측면이고 그러니까 높여 사는 매수가 아니고 코스닥은 코스닥 이끌고 있는 그 1, 2, 3, 4 있잖아요. 코스닥에 2차 전지 관련된 걔네들이 잡아채니까 LNF, 에코프로비. 그러니까 쫓아붙는 매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어도 지수 관리가 어느 정도 돼가는 의미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개인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또 뭐 개인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나 인생 종목이다 이래서 뭐 2차 전지 뭐 나중에 10배 이상 간다니까 난 지금 높아도 뭐 계속 사서 모으겠다 하는 분은 뭐 그렇게 가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은 이제 어쨌든 그런 논리로 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이 올라온 거를 지켜본 분들이 이거 뭐야 일시적일 줄 이전처럼 잠깐 오르다 다시 밀릴 줄 알았는데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나도 이제 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끝물을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게 끝물 아닐까 이런 고민이 또 네. 든단 말이죠. 네. 이 매수 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아주 작심하고 이제 제가 그 증권업계 오래 있었기 때문에 뭐 나와서 막 기술적 분석 뭐 차트 갖고 얘기하는 게 좀 그래서 안 했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일반 투자가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골든 크로스 뭐 정배열 역배열 이 정도 아시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뭘 말하는 건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같은 시장은 이슈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순환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동평균선이 1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10일은 2주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2주의 평균 가격이 10일 이동평균선 아닙니까? 그게 꺾이면 이게 꺾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를 코스피, 코스닥 어떤 종목이든 종목까지도 그래서 제가 심지어 삼성전자, 카카오도 예외 아닙니다. 올해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제한적이고 굉장히 순환이 빠른데 그걸 무슨 수로 이겨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얘기하는 게 선반영 아니에요. 그렇죠. 그놈의 선반영을 언제부터 써먹은 거냐는 거죠. 근데 선반영이라는 게 처음엔 먹히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현실이 애초에 선반영 얘기할 때만큼 돌아오지 않아요. 반도체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은 그래프에 아예 10일 이동 평균이 없는 분도 계세요. 5일, 20일, 뭐 다 중요하죠. 그렇죠. 60, 120 네, 보통은 네. 그렇게. 근데 이렇게 치고받고 들쭉날쭉한 장. 그러니까 이거는 2020년이 아니라 딱 2023년엔 10일 이평선을 보자.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여러분 한 집 건너 한 분씩 주주인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보시게 하려고 일부러 지금 여기서 설정을 까만색으로 했어요. 이 10일 이동평균선 여러분 보이시죠? 이 네. 까만 선. 이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5일 이동평균선인 생명선을 무너뜨리면 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명선을 무너뜨리면.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생명선인 5일 2평을 딱 뚫고 내려왔죠. 네. 근데 10일 2평이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일 이동 평균선의 슬로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고 있는 한 팔면 안 돼. 그러면 N자형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뭐 5일 이동평균선 무너져서 10일 걸치니까 이거 팔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10일 선의 슬로프가 어딜 향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횡보하다가 여기 보세요. 10일이 죽죠. 10일이 죽으면서 5일, 10일 밑으로 일봉이 쳐지면 여기서는 그냥 밑으로 쳐져요. 그런데 여기서 사면 여기서는 왜 살 수 있느냐 하면 자 보세요. 여기서 일봉이 모든 2평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데 정배열되면서 10일 2평이 우상향을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사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과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예. 강하게 살아있네요. 11선이. 보세요. 어떤 분이 이거 딱 하니까 여기서 막 흔들리니까 저한테 전화했어요. 이거 팔아요? 그랬어요. 팔지 마세요. 그걸 왜 팔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냐? 이게 살아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요새 걱정해요. CFD 계좌로 뭐 외국인 척하고 산다. 뭐 주포가 어땠다. 뭐 얘네들이 때리고 흔들어서 도망간다. 아니 그거를 신경 쓰면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근데 개인 투자가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차트예요. 암만 뭐 세력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무슨 저 여의도 뒷골목에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시장에서 팔기 때문에 여기 흔적을 낸 게예요. 그 흔적을 우리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돼도 오늘까지도 얘는 기다릴만 해요.
아직까지 안 네, 아직까지 안 된다. 이게 안 죽어요. 얘네들이 털고 나가려면 이게 죽어요. 근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그 11선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그렇죠. 바꾸기 시작할 때 예, 11선이 갑자기 우사양 하던 게 탁 플랫해지고 툭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보세요. 네. 똑같은 예? 이거 잘 나가는 삼형제인데 LNF. LNF는 좀 꺾였네요. 예, 어저께 저한테 딱 제가 여기서 부분 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왜 그랬냐면 제가 무슨 점쟁이가 아니라 이거 보세요. 이 슬로프가 죽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든 종목에 틀린 게 없어요. 제가 거의 90% 이상 맞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 삼성 SDI 있죠. 이거 삼성 SDI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5일선 뚫고 올라갈 때 여기서 올라갈 때 이 11선이 우상향 사니까 여기는 사는 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갔잖아요. 네. 이렇게 갔는데 아직도 이 11선이 한번 죽었다가 되어 올라오기 때문에 아직은 얘는 기다려도 된다. 잘못하면 여기서 N자형으로 또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주로 파생에서 많이 근데 이거 단기적으로 움직일 때 파생의 그 스탁을 우리가 관리를 할 때 얼마 정도 이쪽에 담궈 놓고 오버나이트 하는 걸 그다음에 다른 그 해지할 수 있는 반대편 거를 얼마큼 거냐 할 때 기준점으로 삼을 때 이렇게 시장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보통 이 2주 평균을 봐요. 그러니까 2주 평균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느냐를 가지고 되게 정리하면 그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일반 투자가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뭐 저처럼 40몇 년 일생을 여기서 산 사람 말고 일반 투자가가 어떻게 이걸 알아차리냐. 세력들이 뭐 빠지는 건지 털고 나가는 그렇죠. 건지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CDF를 하건 말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모든 거는 시장 안에 흔적을 남긴다. 그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게 10일 이동 평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TS나 MTS에 반드시 10일 이평을 넣으시라. 지금은. 그리고 그거 설정해서 제일 검은색이나 진한색으로 넣으시라.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관계를 보고 하면 요즘 같은 시장에 되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저게 내가 가진 게 올랐어. 이슈주인데. 그럼 이걸 어떡하지? 언제 팔지? 그 신호 나오면 그때 뭐 한 3번으로 분할해서 나거나 근데 뭐 10일이 잠깐 죽었는데 제가 성급하게 너무 3분의 1 매도했어. 그럼 나머지 갖고 기다리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오늘 이게 저도 그래프로 설명해 본 지 꽤 오래됐는데 오늘은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면 되게 편하게 요즘 시장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러면 진짜 해패져요. 시장 보시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멘탈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순환하는 거니까 내가 가진 이슈도 차례되면 온다. 그러면 그때 나는 이런 기준으로 내가 매매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요 11선 차트 네. 지수가 됐든 종목이 됐든 요게 플랫해지거나 밑을 향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하면 된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시장 12일 상승을 이평이 즐겨라. 살아 있으면 5일이 무너져도 잠깐 무너질 수는 있으니까 기다려야 한다. 알겠습니다. 요즘 같이 이렇게 그 변동성이 심할 때 요걸 지표를 한번 참고하시는 게 요건 요즘에 맞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